터미네이터 1편하고 2편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SF 영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객전은 최고의 SF 영화라는 타이틀 때문에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비롯한 모든 터미네이터 영화들은 이 1, 2편에 비교당하곤 했습니다. 터미네이터 1, 2편이 다른 영화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고 가야만 하는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이죠. 터미네이터 3, 4, 5편 같은 경우는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연달아 망한 터미네이터 후속작들은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을 접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내세운 게 야, 3, 4, 5편은 없는 얘기고 이번 작품이 진짜 후속작이야 하면서 3, 4, 5편의 설정은 통째로 날려버리고 새로 시작해버리는 거였죠. 그런데 아무리 3, 4, 5편을 없는 셈 치고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관객들의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가 무슨 T800입니까? 메모리 지우면 다 사라져버리게? 자, 어쨌든 제임스 카메론이 3, 4, 5편을 엎어버리기로 작정을 했고 이 시점에서 팬들이 바라는 거는 딱 이 정도 선까지일 겁니다. 2편처럼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럴듯하고 인정할 만한 제대로 된 속편을 만들어달라. 자, 그런데 저번 리뷰의 댓글들을 보면은 이 정도면 괜찮은 후속작이다 라는 부분이 절반, 그 다음에 조금 실망했다는 평을 남긴 댓글들이 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의견들이 반반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저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저번 리뷰에서는 호평 위주로 했으니까 이번 리뷰에서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아쉬운 점 위주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에서는 1, 2, 3, 4, 5편에서 봤던 줄거리, 장면, 캐릭터, 그리고 설정들이 많습니다. 자, 이미 한번 봤던 이야기는 새롭지 않다, 새롭지 않으면 참신하지 않다, 참신하지 않으면 진부하다 까지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먼저 반복되는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항상 비슷합니다. 미래에서 터미네이터들이 온다, 인간들은 도망친다, 결국 터미네이터의 뚝배기를 깬다,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가 된다. 터미네이터 1편하고 2편이 개봉한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신선한 스토리였는데, 안타까운 거는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이 똑같은 줄거리를 30년이 넘도록 5번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6번째 반복이죠. 이 영화의 큰 플롯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줄거리는 언제나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 미래에서 터미네이터가 왔구나, 도망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엔 뚝배기를 깨겠구나. 언제나 이렇게 예상대로 되죠. 예상 가능한 스토리라는 거는 이미 거기서 영화의 재미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소리죠. 자, 플롯과 스토리를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다른 설정들 역시 이미 다른 터미네이터 영화들에서 본 것들입니다. T800이 늙어간다는 설정은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서 나왔고요. Never seen a Terminator old before. The flesh they put on the cyborgs is normal human tissue. T800이 인간의 감정을 배워가는 모습은 터미네이터 2편에서, I know now why you cry, but it's something I can never do. 터미네이터 5편에서도 이미 한 번 또 봤죠. Hello, Calories. It is nice to meet you. I've been trying to teach him to blend in. T800이 인간의 양심을 배워가는 것 역시 2편에서 봤습니다. Jesus, you're gonna kill that guy! You just can't go around killing people. Now you gotta promise me you're not gonna kill anyone, right? Just put up your hand and say, I swear I won't kill anyone. I swear I will not kill anyone. 그리고 T800이 우리 편이 된다는 설정도 2편, 3편, 5편에서 봤죠? 자, 다음은 사이보그 그레이스입니다. 인체를 개조해서 탄생한 사이보그라는 설정 자체는 SF물에서 무수히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게다가 터미네이터 4편 미래전쟁의 시작에 나왔던 마커스 라이트, 이 마커스 라이트 역시 사이보그였죠. 그래서 터미네이터 세계관에서 사이보그를 우리는 이미 터미네이터 4편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사이보그 그레이스에 대한 참신함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의 동력원으로 터미네이터를 죽인다는 설정, 이거는 터미네이터 3편에서 T800의 동력원을 꺼내서 폭발시킨다는 설정하고 비슷하죠. You are terminated.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데니는 사라 코너하고 겹칩니다.
가족을 잃고 영문도 모른 채 쫓겨다니는 데니의 모습은 1편의 사라 코너, 터미네이터에 대항해서 맞서는 모습은 2편의 사라 코너하고 비슷하죠. 레브나인 같은 경우는 T800하고 T1000을 갖다가 짬뽕시킨 느낌이죠. 자, 이렇게 줄거리와 플롯, 캐릭터들이 전부 다 이미 터미네이터 1, 2, 3, 4, 5편에서 한 번쯤 봤던 거기 때문에 신선함은 다소 떨어집니다. 또 우려내는 요런 느낌도 살짝 들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 나왔던 전작에 대한 오마주 장면들, 당연히 전작들하고 비슷하거나 똑같이 연출되다 보니까 새로움은 부족하겠죠.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익숙하지만은 새로운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라는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터미네이터 팬들이 가장 혹평한 부분은 바로 존 코너의 죽음입니다. 존 코너를 살리기 위해서 카일 리스, 사라 코너, T800까지 희생했는데 이렇게 5분 만에 존 코너를 죽여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전작에 대한 모욕이다 라면서까지 열을 내는 팬들도 계세요. 저는 존 코너가 죽은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스카이넷의 탄생 자체를 막았고 미래를 바꿨으니까 존 코너 역시 더 이상 없어도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초반 인트로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질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존 코너를 죽이고 새로운 영웅을 내세우기로 했으면은 존 코너의 버금가는 매력적인 인물을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데니한테서 저는 그 어떤 카리스마나 리더십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미래의 데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동네에서 조금 센 누나? 그 정도 느낌이었고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희망 요런 느낌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데니하고 그레이스 간의 인물 관계도 매력이 떨어지죠? 그냥 장군과 병사 관계입니다. 카일리스나 사라 코너 커플, 존 코너와 T800 커플에 비해서도 서사도 부족하고 깊이도 얕죠. 그래도 아직 터미네이터 4편이 남았으니까 데니가 사라 코너하고 함께 하면서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4편에서 아직은 만회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아니었다. 그레이스의 캐릭터 역시 어딘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이보그 신체라는 기믹, 능력에 대한 설정은 충분한데 이 캐릭터의 생각, 가치관, 역사 요런 게 많이 떨어져요. 터미네이터 4의 마커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My name is Marcus Wright. I am human. I was born August 22nd, 1975. 자신을 만든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넷에 대항하고 저항군에도 합류합니다. I know what I am. 카일리스도 구하고 존 코너의 목숨까지 구한 영웅이죠. What is it that makes us human? It's the strength of the human heart. 그런데 그레이스가 데니를 지켜야만 하는 사적인 감정은 옛날에 한번 도움을 받아서 그게 다고 그레이스가 사이보그가 된 이유는 그냥 많이 다쳐서죠. 저번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액션을 가지고 불호를 피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대로 액션이 별로였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 하지만은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빠지면 안 되는 스릴러, 공포 요소는 어디 갔냐? 라는 비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전작에 비해서 공포, 스릴러 요소가 많이 사라진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만큼 괜찮은 액션으로 커버를 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향의 차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아쉬운 점들이었습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 대한 평을 정리를 해보면은 볼거리는 넘쳐나지만 이야기거리는 다소 부족했다. 특히 어디선가 많이 봤던 스토리, 플롯, 캐릭터와 설정 그리고 오마주 때문에 신선함은 다소 부족했다. 그래도 다음 작품에서는 더 좋은 영화로 만회하기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그래도 저는 이 영화 터미네이터의 후속작으로는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리뷰영이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영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오랜 팬들 그리고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처음 보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꼭 의견 남겨주시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